오르미를 살린 그 사람이 정말 나진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만은 세리한테 새어나가면 절대 안 된다. 죄송할 것 없어요. 그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선 것뿐인걸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은인에게 매일 두 손을 모으던 마이가 왜 하필 나진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그토록 미워하던 신우이에게 아들의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마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원한으로만 얽혀있던 서촌의 두 여자가 어쩌다 같은 비밀을 나눠지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르미가 무균실에서 고비를 넘긴 뒤로 마이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병원 복도 한쪽에 서서 두 손을 가만히 모으는 일입니다. 낯선 누군가가 제 아이의 몸속에 생명의 씨앗을 나눠주었다는 것, 그 하나에 매달려 마이는 하루를 엽니다. 그 사람이 국내의 어느 익명 기증자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그저 텅 빈 자리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마이는 그 텅 빈 자리를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오르미를 살려주셔서요. 목소리가 떨려 끝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아직 앙상한 아이가 링거줄을 매단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마이는 매번 새로 안도합니다. 한때 강남 이사와 지분 계산으로 눈이 벌겠던 마이였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나세리의 집을 노리고 상속 지분을 따지느라 밤을 지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미 유치원마저 그 동네로 접수하며 무엇 하나 손에 넣지 못해 안달하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병상에 눕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셈이 부질없어졌습니다. 재산도 집도 아이의 숨소리 하나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아혈액암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마이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긴 항암과 무균실의 나날을 견디는 동안 마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오르미가 유리문 너머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웃음을 되찾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만 있다면 마이는 100번이라도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무균실 유리 너머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숱한 밤이 마이의 눈앞을 자꾸 스쳐 지나갑니다. 열이 펄펄 끓던 밤도 아이가 밥 한 술을 넘기지 못해 애를 태우던 낮도 이식을 앞두고 온 식구가 검사대에 팔을 걷던 조마조마한 순간도 아직 생생합니다. 그 모든 고비의 끝에서 아이를 붙들어 준 것이 바로 그 이름 모를 사람의 피 한 방울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세상에는 제 피부치도 아닌 남을 위해 아무 데가 없이 제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너졌던 마음 한구석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젠가 그 은인을 만나거든 두 손을 꼭 붙잡고 마음껏 울고 싶다고 마이는 매일 아침 남몰래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마이의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기둥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기증자와 환자 가족이 서로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느 비연령 기증자, 그 흐릿한 그림자가 마이가 붙들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마이는 그 규칙 앞에서 매일 아침 두 손만 모을 뿐입니다. 고마움이 갈 곳을 잃어 마음속에서만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 아침의 기도가 더 애틋하게 마음에 남는 거지요. 마이는 유리문 안쪽에 잠든 아들을 오래 바라보다 겨우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발걸음 뒤로도 이름 모를 은인을 향한 마음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날 병실에서는 작은 다툼이 하나 일었습니다. 차승현이 어머니 노영주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화면을 가리키며 캐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승현이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이 문자 나진이가 보낸 거예요? 콩물도 그 사람한테 따로 가져다 줬어요? 노영주는 아들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듯 도로 가져가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노영주가 눈길을 피하며 대꾸했습니다. 남의 폰을 왜 함부로 들여다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평소에 노영주라면 나진이 이야기가 나올 때 얼굴부터 굳었을 사람입니다. 남의 집 재산을 넘본다며 나세리 모녀에게 조금도 물러섬이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손을 놀립니다. 곁에 서 있던 마이는 그 어색한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에 밝고 사람의 속을 읽는 데 능한 마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흐르는 낯선 공기가 마이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노영주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마이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손놀림에 가까웠습니다.
마이는 병실 창가로 물러서며 두 사람을 곁눈질했습니다. 차승현 역시 어머니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더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순하고 무른 사람이라 어머니가 한번 선을 그으면 더 파고들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마이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말에도 사람의 속내에도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이의 눈에 시어머니의 이 낯선 조심스러움은 도무지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노영주라면 나진이 이야기가 나올 때 대뜸 정색부터 하고 선을 그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의 눈길조차 피하며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이는 죽을 데우러 가는 길에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마이의 어깨에까지 고스란히 얹히는 듯 했습니다. 마이는 그 무게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고 조용히 마음먹었습니다. 마이가 조심스레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시엄마, 나진이 씨한테 무슨 일 있어요? 노영주는 손사래를 치며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은? 오름이 죽이나 데워오너라. 그 말투에는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의 다급함 같았습니다. 마이는 더 묻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물음표가 하나 걸려 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매섭게 대하던 신우이의 이름 하나에 저토록 흔들리는 시어머니라니 낯설기만 했습니다. 콩물이며 문자며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그릇을 데우러 가는 짧은 걸음 동안에도 노영주가 감추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마이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 물음은 데워지는 죽처럼 마이의 속에서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는 조수석에 앉아 남편의 옆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둑한 창밖을 지나는 불빛들이 차승현의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이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그 문자 대체 무슨 내용이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봤어. 차승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잠시 힘을 주었다가 멋쩍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유난히 이상하긴 했는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마이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것도 캐내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영주라는 사람은 한번 입을 닫으면 아들에게도 좀처럼 속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이가 손끝으로 창틀을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어머니 나진이 씨 얘기만 나오면 딴 사람이 돼. 당신도 느꼈지? 차승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좀 그래. 예전 같으면 그 이름만 나와도 정색부터 하셨을 텐데. 마이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혹시 오름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차승현은 대답 없이 앞만 응시했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의문만 확인한 채 집에 들어섰습니다. 오름이가 아프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지분이니 재산이니 하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등기부를 들이밀며 목소리를 높이던 지난날은 아이의 병 앞에서 아득한 예실처럼 멀어졌습니다. 그토록 다투던 부부가 이제는 아이의 회복이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의 정적 속에서 마이는 지난 몇 해를 떠올렸습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날들, 등기부를 손에 쥐고 신우이의 집을 재던 날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마이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재산과 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병을 얻고 나서야 마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섭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아이의 숨과 온 집안을 감싼 알 수 없는 공기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었지만 마이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나진이라는 이름과 시어머니의 흔들리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겹쳐진 그림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마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짓누르는 것은 오직 아이의 회복과 어쩐지 자꾸 어긋나는 집안의 공기뿐입니다. 마이는 씻고 자리에 누웠지만 쉬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영주의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이미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이는 천장을 오래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진이와 얽힌 무언가가 온 집안의 공기를 조용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예감을 아는 채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래서 그 밤의 뒤척임이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거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동안 마이는 시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볼수록 노영주의 변화는 뚜렷해졌습니다. 나진이라는 이름이 스치기만 해도 노영주는 말수가 뚝 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든 병실에서든 그 이름이 나오면 노영주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추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이가 기억하는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속인이 집인이 하는 일로 나진이와 부딪힐 때마다 노영주는 누구보다 매섭게 선을 긋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 재산을 넘보는 일이라며 아들 내외를 나무라면서도 나세리 모녀에게만은 조금도 정을 내주지 않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 노영주에게 나진이는 그저 원수 집안의 딸이자 냉담하게 돌아설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진이 앞에서 오히려 말을 아끼고 눈치를 살피고 조심스러워합니다. 마이는 그 낯선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이 단순한 화해라기에는 노영주의 태도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무언가를 다루는 사람의 손길 같았습니다. 마이가 저녁상을 차리며 슬쩍 운을 떼어 보았습니다. 시엄마, 나진이 씨 요즘 사업장 일로 바쁘다던데요. 순간 노영주의 손이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대꾸 없이 국그릇만 옮겨 놓았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마이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침묵, 그것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무언가를 품은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이는 국자를 쥔 채 시어머니의 굳은 옆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노영주의 입가에는 하고 싶은 말과 삼켜야 하는 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이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나진이의 사업이 잘 된다는 말에도 노영주의 표정이 흔들렸고 나진이가 요즘 통 얼굴이 안 좋더라는 말에는 젓가락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이 걸리는 사람을 차마 내색 못하고 챙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낯선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캐물을수록 시어머니는 더 단단히 입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조급함을 누르고 그저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 굳게 닫힌 입이 스스로 열릴 날이 오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무언가 목까지 차오른 말을 애써 도로 삼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변화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눌러 담아 두었습니다. 아직은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마리는 분명 이 낯선 시어머니의 얼굴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이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하나씩 천천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급하게 굴다가는 저 조심스러운 침묵이 더 깊이 닫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이는 국을 뜨며 시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얼마 뒤 병원 복도에서 마이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마침 사업장 일로 병원에 들른 나진이가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노영주가 그 곁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영주는 나진이의 안색을 찬찬히 살피더니 손에 들고 온 보온병에서 죽을 덜어 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영주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죽 그릇을 건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이거라도 좀 먹어라. 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마이는 그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노영주라면 나진이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이름만 들어도 냉담하게 돌아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상속을 두고 대치하던 시절에는 나세리 모녀를 향해 한치의 온정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영주가 지금은 손수 죽을 수어와 어미가 자식을 챙기듯 나진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이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오랜 미움이 이토록 조용한 보살핌으로 바뀐 것일까요? 마이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나진이가 어딘가 힘겨운 듯 조심스레 죽을 뜨는 모습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노영주의 뒷모습도 하나같이 낯설고 애틋했습니다. 노영주는 나진이가 한수를 뜰 때마다 안쓰러운 눈길로 그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그리고 무언가 죄스러운 마음까지 뒤섞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큰 빚을 진 사람이 조심스레 그 앞에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는 문득 저것은 단순히 미워하던 마음을 푼 얼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는 병원 복도 기둥에 몸을 반쯤 숨긴 채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노영주는 나진이가 죽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이따금 나진이의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움을 걷어낸 자리에 들어선 어떤 애틋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원수처럼 등을 돌리던 사이가 저렇게 서로를 살피게 되었을까요? 그 물음이 마이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마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물러났지만 노영주의 굽은 등과 나진이의 여인 옆얼굴은 오래도록 눈에 밝혔습니다. 마이는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속 물음표가 이제는 손에 잡힐 듯 커져 있었습니다. 미움이 저렇게 깊은 보살핌으로 바뀌려면 그만한 사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이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사연의 무게가 노영주의 굽은 등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의 장면이 더 마음에 오래 남는 거지요. 그날 이후 마이의 눈길은 나진이 곁을 맴도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나진이 곁에는 늘 두 사람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하며 사업을 함께 꾸리는 금태호와 오랜 벗인 전정아였습니다. 마이는 병원과 사업장을 오가며 그 두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진이 이야기가 나오면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특히 나진이의 몸 상태를 묻기라도 하면 금태호와 전정아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마이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았습니다. 나진이 씨 요즘 어디 아파요? 얼굴이 영 안 좋던데. 전정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그 대답이 어쩐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이는 그 낌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들, 그것도 서로 입을 맞춘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이의 직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두 사람은 나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한사코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름이가 아프고부터 마이는 사람의 낯빛을 읽는데 부쩍 예민해졌습니다. 감추는 사람의 어색한 눈빛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담담한 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눈빛은 앞의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을 마음에 새기며 그 주변을 조용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이는 아직 그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오름이의 은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에서는 병을 앓은 흔적도 무언가를 덜어낸 기색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작은 자꾸 어긋났고 그럴수록 마이의 의문만 더 깊어졌습니다. 마이는 그 뒤로 사업장에 들를 때마다 두 사람의 낯빛과 말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금태호는 평소 넉살 좋게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지만 나진이의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정아 역시 나진이의 곁을 유난히 살뜰하게 지켰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조심스레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조심스러움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나세리와 얽혀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입을 조심하는 대상이 하필 나세리라면 그 비밀은 결국 나진이와 그 어머니 사이의 무언가일 것입니다. 마이는 그 실마리를 놓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저 실마리 하나가 저 두 사람에게 있으리라는 예감만이 마이를 그 곁으로 자꾸 이끌 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조심스레 그러나 끈질기게 두 사람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감춰진 것의 정체를 마이는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이가 오름이 병실에 갖다 줄 물건을 사러 나섰다가 우연히 금태호의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안에서는 금태호와 전정아가 무언가를 두고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금태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소리가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워크숍 갔다고 알리바이 대준 거 세리 이모님한테 절대 새어나가면 안 돼. 전정아가 근심 어린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그 일만은 끝까지 우리가 입 다물어야 해. 그 말 끝에 마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리바이라니 대체 무슨 일의 알리바이란 말일까요? 나세리에게 감춰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나진이와 얽힌 일이 분명했습니다. 마이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세리 몰래 나진이를 위해 무언가를 꾸몄다는 것만은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정작 그 알리바이가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말과 나세리에게는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만 손에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조각난 말들은 오히려 마이를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짐작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혹시 저 두 사람이 나진이를 대신해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 아니면 나진이가 어디론가 몰래 다녀온 것일까요? 어느 짐작도 온전한 그림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진이가 무언가를 하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 메워준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것 말입니다. 마이는 카페 앞을 지나며 들은 그 짧은 말들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곱씹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핑계로 자리를 비운 사람은 나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진이는 그 무렵 어머니에게조차 알리지 못할 어딘가에 다녀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대체 어디였을까? 무엇을 위한 걸음이었을까요? 마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그림이 떠올랐다 지워졌습니다. 어느 하나도 또렷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세리에게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 다급한 목소리만은 마이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나세리가 알면 크게 뒤집힐 일, 그러면서도 나진이를 위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안개 너머에 한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필 나세리에게만은 철저히 감춰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오히려 답답함만 더 커진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숨기고 있다는 것만은 이제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나세리 몰래 나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마이의 의심은 짙어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마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엿들은 조각들이 더 애가 타는 거지요. 며칠 뒤 마이는 볼 일이 있어 나진이의 사업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나진이와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나진이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낯빛이 창백하고 눈밑이 어두웠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딘가 몸을 사리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나진이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요. 나진이는 흠칫 놀란 듯 몸을 살짝 돌리더니 이내 옅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진이가 애써 태연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그러고는 서둘러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습니다. 마이는 그 어색한 몸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진이가 팔을 들 때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도 오래 서 있기를 힘겨워하는 것도 마이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 어딘가가 성치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진이는 한사코 괜찮다며 웃음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마이의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쳐 보이는 저 얼굴과 무언가를 감추는 저 웃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르미가 아프고부터 마이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병실에서 매일 링거를 맞는 아이를 지켜보며 몸이 상한 사람의 기색을 읽는 법을 저도 모르게 익힌 것입니다. 그런 눈에 지금 나진이의 모습이 심상치 않게 비쳤습니다. 단순히 일에 지친 사람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덜어낸 사람처럼 나진이는 속이 비어 보였습니다. 마이는 문득 오르미에게 골수를 나눠준 그 은인도 이렇게 몸이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이는 저도 모르게 나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이는 사업장을 나서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진이의 창백한 얼굴과 힘겨운 몸짓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그저 바쁜 사람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몸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을 겪은 사람의 기색이었습니다. 마이는 오르미를 간병하며 그런 얼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검사를 받고 체열을 하고 몸에서 무언가를 덜어낸 사람의 얼굴이 꼭 저랬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아직은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 두 생각이 하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더 캐묻지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도록 마이의 눈에 남았습니다. 나진이는 왜 저리 지쳐 있을까? 무엇을 저토록 힘겹게 감추고 있을까요? 사업장을 나서는 마이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림은 흐릿했지만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만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 복도를 지나던 마이는 또 하나의 조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진료실 앞을 스쳐 지날 때였습니다. 반쯤 열린 문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진이와 아버지 차민기의 오랜 벗이자 주치의였던 황 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황 박사가 무언가를 다그치듯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에 담담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아저씨.
저는 그저 그 아이가 나으면 그걸로 됐어요. 나진이가 황 박사를 아저씨라 부르는 그 다정한 호칭이 마이의 마음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주치의였던 사람과 나진이가 저렇게 가까운 사이였던가. 그리고 지금 저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마이의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 됐다는 나진이의 말이 유난히 마이의 귀를 붙들었습니다. 그 아이라니 대체 어떤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마이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몸을 걱정하는 듯한 황 박사의 말투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나진이의 담담한 대답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을 치른 사람과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나누는 대화 같았습니다. 마이는 진료실 앞을 지나쳐 걸으면서도 방금 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나진이의 말은 무언가 크게 내어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 됐다는 말 속에 그 아이가 자꾸만 마이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아픈 아이가 어디 한둘이겠느냐마는 나진이가 그토록 애틋하게 부르는 아이가 누구일지 마이는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황 박사가 나진이의 몸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이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림의 전부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윤곽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진이의 지친 얼굴, 몸을 사리던 몸짓, 그리고 이제는 주치의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까지. 조각들이 하나씩 겹쳐질수록 마이의 예감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병원과 깊이 얽힌 사연이 말입니다. 마이는 그 대화의 끝자락만 겨우 붙든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답답함보다 서늘한 확신이 앞섰습니다. 흩어져 있던 실마리들이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 문자, 손수 나른 죽, 알리바이, 지친 얼굴, 그리고 병원에서 오간 다정한 호칭까지 모든 조각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방향이 가리키는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마이의 혀끝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마이는 아직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치듯 들은 대화가 더 오래 마음을 붙드는 거지요. 집으로 돌아온 마이는 더는 궁금증을 눌러 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 거실에 앉아있던 노영주 곁으로 다가가 마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마이가 시어머니의 눈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시엄마, 나진이 씨하고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달라지셨어요? 노영주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눈길을 돌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영주가 애써 담담한 척 대꾸했습니다. 달라지긴 뭘 달라져. 아무 일도 없다. 괜한 소리 말고 오름이 갈아입힐 옷이나 챙겨라. 그러나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마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어요. 무슨 일인지 저한테만은 말씀해 주세요. 노영주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끝내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마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노영주의 눈빛은 손사래와 달리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아주 잘 알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난날 마이가 함부로 대들었을 때조차 노영주는 종아리를 거들하며 조금도 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은 며느리의 물음 하나에 저렇게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닫힌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마이에게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저렇게 도망치듯 방으로 숨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람만이 저토록 무거운 걸음으로 자리를 피하는 법입니다. 마이는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추고 있는 그 무언가는 나진이와 오름이 사이에 어떤 일과 맞닿아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이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그동안 모은 조각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주가 저토록 입을 다무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누군가를 위태롭게 만들 만한 그런 무거운 까닭이 말입니다. 마이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헤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홀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마이는 거실에 홀로 남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의 이름을 붙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마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 이름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마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손에 쥔 조각들을 하나씩 이어 붙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실마리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오르미를 살린 이름 모를 국내의 익명 기증자 그 하나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유독 달라진 노영주의 태도가 겹쳐졌습니다. 나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굳어지던 표정, 손수 쑤어 나른 죽, 나진이를 감싸듯 살피던 낯선 보살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나진이의 지친 얼굴과 몸을 사리던 몸짓, 주치의 황 박사와 나누던 은밀한 대화, 금태호와 전정아가 나세리 몰래 대주었다는 알리바이까지 포개어졌습니다. 마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그저 낱낱의 의문이던 조각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한 사람의 얼굴을 또렷이 그려냈습니다. 마이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마이가 혼잣말처럼 겨우 내뱉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진이 씨였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마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조각들은 하나같이 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르미와 피가 섞인 사람, 그러면서도 이름을 감춰야 하는 사람, 그것은 오직 나진이뿐이었습니다. 오르미의 아버지인 차승현과 이복 남매인 나진이라면 그 고모의 피가 아이와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촌 식구들과 마이의 친정까지 검사를 받고도 아무도 맞지 않았을 때 남은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이는 어둠 속에서 그 조각들을 몇 번이고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답을 찾으려 해도 모든 길은 결국 한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오르미의 몸에 맞는 피를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이름을 감춰야 하는 사람은 나진이 말고는 없었습니다. 나진이의 지친 얼굴도 노영주의 죄스러운 눈빛도 두벗의 알리바이도 모두 그 하나의 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사람이 정작 제 아이의 목숨을 건져낸 은인이었다니요. 마이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몸을 떨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이의 마음이 아직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르미를 살린 그 사람이 마이가 그토록 미워했던 신우이 나진이었다면 마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설마 하던 마음이 조금씩 확신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커질수록 마이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이는 대체 어떤 얼굴로 나진이를 마주해야 할까요? 원수처럼 몰아세웠던 그 사람에게 아이의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이 마이를 밤새 짓눌렀습니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때까지 마이는 그 이름을 안고 홀로 앓았습니다. 마이는 그 밤을 온전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이는 더 견디지 못하고 노영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이의 얼굴은 밤을 새운 탓에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마이가 시어머니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엄마, 저 이제 다 알아요. 오르미를 살린 그 사람이 나진이 씨 맞죠?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노영주는 흠칫 놀라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정하려는 기색과 더는 감출 수 없다는 체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입을 열려다 멈추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마이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사람한테 오름이 목숨을 비쳤어요. 그게 누군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 말 끝에 노영주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노영주는 끝내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그 어떤 대답보다 분명한 답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영주의 떨구어진 고개와 젖은 눈가가 마이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의심의 끝마저 놓아버리게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오르미를 살린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진이었습니다. 마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노영주가 겨우 입을 열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진이야. 그 아이가 제 몸을 내줬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한마디에 마이의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노영주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팔을 붙들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너도 알아만 두고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한 채 같은 무게의 진실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이는 시어머니의 젖은 눈을 마주하며 더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물음은 이미 대답을 얻었고 그 대답은 마이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르미의 몸속을 흐르는 그 생명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진이에게서 왔다는 사실이 마이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마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밀어냈던 사람에게 이제는 아이의 목숨만큼 큰 빚을 지고 만 것입니다. 노영주도 마이도 한동안 아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과 같은 진실의 무게만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원한과 한 아이의 생명이 맞부딪힌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진실의 무게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이는 비로소 오랜 물음의 끝에 다다랐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홀가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쥔 순간 더 무거운 짐 하나가 마이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였습니다. 벽을 짚은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르미를 살린 사람이 나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온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마이의 머릿속으로 지난날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진이를 향해 쏟아냈던 모진 말들이 낯빛을 스쳤습니다. 그때 마이는 나진이에게 불륜녀의 재산은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며 서슬퍼렇게 몰아세웠습니다. 상속인이 지분이니 하는 것에 눈이 멀어 나진이의 출생을 흠집처럼 후벼 팠던 자신이었습니다. 나세리의 집을 노리고 등기부를 떼던 그 손으로 나진이의 아픈 곳을 사정없이 찔렀던 것입니다. 그토록 모질게 굴 때 나진이는 그저 담담히 그 말을 받아냈을 뿐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서 지나온 날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등기부를 손에 쥐고 신우이의 집을 넘보던 자신, 로비에서 독한 말로 나진이의 출생을 후벼 파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마이는 재산이 곧 사람의 값어치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 앞에서 그리고 나진이의 희생 앞에서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정작 아이를 살린 것은 지분도 등기부도 아닌 미워하던 사람의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사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이를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 뒤에는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 바로 그 사람에게 아들의 목숨을 빚지고 말았습니다. 마이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이 우리 오르미를. 말끝이 흐느낌에 잠겨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진이는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던 마이의 아들을 위해 남몰래 제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원망을 갚을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제 어머니에게조차 숨긴 채 홀로 그 아픔을 견디면서 말입니다. 마이는 그 크기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와 마이를 짓눌렀습니다. 마이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남 이사와 지분에 매달리던 지난날의 자신이 지금 이 순간처럼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움켜쥐려던 재산 앞에서는 이토록 모질더니 정작 제 아이의 목숨은 미워하던 사람의 손에 빚졌다는 사실이 마이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들의 목숨 앞에서 마이가 붙들고 살아온 모든 셈은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그제야 사람의 값어치가 지분이나 등기부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늦은 깨달음이 더 아프게 마음을 찌르는 거지요. 겨우 정신을 추스른 마이는 그 길로 곧장 나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업장에서 홀로 그림을 매만지고 있던 나진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마이를 보고 놀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진이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뒤늦은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목이 메었습니다. 마이가 떨리는 입술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진이 씨. 다 알아버렸어요. 우리 오르미를 살린 사람이 나진이 씨였다는 거. 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나진이가 손을 저으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그러나 마이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나진이 앞에 천천히 무릎을 꺾었습니다. 나진이가 놀라 마이를 붙들려 했지만 마이의 몸은 이미 바닥으로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마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이를 살려줘서 뭐라고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이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한때 나진이의 출생을 두고 독한 말을 퍼붓던 입에서 이제는 흐느낌 섞인 사죄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진이를 몰아세우던 그 서슬퍼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한 아이의 어미로서 은인 앞에 엎드린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는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모질었던가를 떠올리자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콧대 높던 자신이 이렇게 바닥에 엎드릴 줄은 마이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목숨을 건져준 사람 앞에서 체면이며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마이를 어쩌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원한과 독설로만 채워졌던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이 이 눈물 앞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이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 깊이 우러난 사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시누이에게 바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진심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마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마이의 등이 서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한으로만 얽혔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눈물과 고마움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시누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콧대 높던 마이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것은 지난날의 마이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숨 앞에서 마이에게는 그런 체면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렇게 나진이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흐느낌만이 텅 빈 사업장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정신을 차린 나진이는 서둘러 마이의 팔을 붙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나진이가 당황한 얼굴로 마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무릎은 왜 꿇고 그러세요? 그러나 마이는 쉬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흐느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마이를 조심스레 감싸 안듯 일으켜 세운 뒤 담담한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나진이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선 것뿐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아픈 아이일 뿐인데요. 그 말에 마이의 눈물이 더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이가 젖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진이 씨한테 한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위해서. 나진이는 역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얘기예요. 오름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어른들 일이랑 그 아이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뿐이에요.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생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단단한 마음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마이 쪽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마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그 손에는 제 몸을 덜어낸 사람의 여인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온기만은 따뜻했습니다. 미움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던 나진이의 마음이 이 순간 마이 앞에서 조용히 빛을 냈습니다. 언젠가 병실을 찾아와 오름이에게 꽃과 토끼를 그려주며 웃기던 그 마음이 이번에는 제 몸을 내주는 데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나진이가 잡아준 손의 온기를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몹시 여위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나진이는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의 아이를 그저 살려야 할 한 생명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의 원한과 아이의 목숨을 또렷이 갈라낼 줄 아는 그 마음이 마이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마이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작은 것에 매달려 살아왔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분이니 권리니 하는 것들이 이 조용한 희생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마이는 나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고마움을 되뇌었습니다. 그 고마움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름이를 그저 병에 걸린 한 아이로만 바라보았다는 그 말이 마이의 가슴을 오래 울렸습니다. 어른들의 원한과 아이의 생명을 또렷이 갈라낼 줄 아는 사람, 나진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손의 온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헛된 것에 매달려 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재산이니 원한이니 하는 것들이 이 담담한 마음 하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담담한 위로가 더 깊이 마음에 스며드는 거지요. 나진이의 사업장을 나선 마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벅찼던 가슴 한편에 이제는 또 다른 걱정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이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셀이였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나진이가 오르미에게 꼴수를 내주었다는 이 진실을 나셀이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이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셀이는 서촌 식구들을 향한 원한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 원한은 더 깊고 날카로워지기만 했습니다. 제 딸이 원수의 집안 아이를 위해 몰래 몸을 내주었다는 것을 안다면 나셀이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향한 분노와 서촌을 향한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고스란히 나진이에게 향할 것입니다. 마이는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진이가 왜 그토록 이 일을 감추었는지, 왜 금태호와 전정화까지 나서서 알리바이를 대주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그 거짓말도, 주치의와 나누던 은밀한 대화도, 지친 얼굴을 애써 감추던 그 웃음도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셀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나진이는 제 몸을 내주면서까지 그 사실이 어머니에게 닿지 않도록 겹겹이 감추어 왔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아픔을 홀로 삼킨 것입니다. 마이는 걸음을 멈추고 어둠이 내린 거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나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진이는 어머니의 분노와 원망을 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진이는 제 몸이 상하는 것도 홀로 아픔을 삼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가 이 일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이는 그 마음의 깊이 앞에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미워하던 집안의 아이를 살리면서도 정작 제 어머니만은 끝까지 지키려던 딸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지키는 일은 마이 자신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짊어져 온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마이도 나눠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이는 다시 무거운 걸음을 옮기며 그 다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셀이에게만은 이 일이 닿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자 저 자신의 지난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이었습니다. 마이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나셀이에게만은 절대 새어나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오르미를 살려준 은혜를 갚는 길은 이 진실을 함께 묻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짊어져 온 이 무거운 비밀을 이제는 마이도 함께 지고 가야 했습니다. 마이의 각오가 어둠 속에서 단단히 굳어갔습니다. 오르미를 위해서 그리고 나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마이는 노영주를 다시 찾아가 조용한 방 안에서 진지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마이가 시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엄마 어머니는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나진이 씨가 오르미한테 골수를 내줬다는 거. 노영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영주가 젖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야 알았다. 그걸 알고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끌어안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노영주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홀로 진실을 짊어져 온 사람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마이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달라졌는지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나진이 앞에서 말을 아끼고 손수죽을 나르고 조심스러워하던 그 모든 낯선 모습이 실은 홀로 감당하던 비밀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에게서 손자의 생명을 건네받은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웠을지 마이는 이제야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나셀이와 그토록 오래 원한을 쌓아온 노영주로서는 그 딸에게 진 빚이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이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 무거운 비밀을 끌어안고 지내온 노영주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버거웠을지 이제야 헤아려졌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의 딸에게 손자의 목숨을 비쳤으니 그 마음이 오죽 복잡했겠습니까? 노영주는 그 빚을 갚을 길도 없이 그저 나진이 곁에서 죽을 나르고 안색을 살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해 온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그 애틋한 몸짓의 까닭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아 서로의 눈에 어린 같은 근심을 읽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를 가르던 오랜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버렸어요. 어머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노영주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와 각자 홀로 끌어안고 있던 같은 진실이 이제 한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무게의 비밀을 나누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랜 세월 고부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어긋나기만 했던 두 사람이 이 밤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날선 말과 훈계가 오가던 그 자리에 이제는 서로를 위로하는 손길이 오갔습니다. 종아리를 거들하며 며느리를 나무라던 시어머니와 거짓 눈물로 그 앞을 무마하던 며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아이를 걱정하고 같은 은인을 지키려는 두 어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주 잡은 손이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고부는 마침내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미움과 경계로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같은 걱정과 같은 다짐이 조용히 오갔습니다. 노영주가 며느리의 두 손을 힘주어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비밀만은 세리한테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알면 나진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마이가 단단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진이 씨를 지켜야죠. 그게 오르미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잖아요. 두 여자는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결심을 읽었습니다. 나셀이 몰래 나진이를 지켜내자는 다짐이 두 사람 사이에 소리 없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동맹이었습니다. 한때 이 두 사람은 서촌 집안의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 나셀이 모녀와 재산을 두고 나를 세우던 사이였습니다. 등기부를 떼고 집을 노리던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양심의 문제라며 나무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오래 어긋난 꼴이 있었습니다. 마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이 뜻밖의 동맹이 참으로 낯설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던 사이였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재산을 넘본다며 시어머니의 질책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바로 그 원수 집안의 딸을 함께 지키기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이토록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병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린 한 사람의 희생이 오래 어긋났던 두 여자를 같은 편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노영주와 마이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진이를 지키고 이 비밀을 나세리에게서 끝까지 감추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나세리의 딸을 나세리 몰래 함께 지켜내기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원한으로만 얽혀있던 두 집안의 여자들이 아이의 생명을 매개로 전혀 다른 관계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와 마이는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맞잡은 손 안에는 나진이를 향한 뒤늦은 고마움과 오르미를 향한 애틋함과 그리고 나세리에게 이 진실을 감춰야 한다는 무거운 각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같은 비밀을 지키는 한편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하던 날 선 경계가 쓰러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결속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움이 저물어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짐을 나눠 진 든든한 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촌 여자들의 오랜 판도가 조용히 뒤바뀌었습니다. 미워하던 자리에는 어느새 고마움이 들어섰고 의심하던 자리에는 굳은 동맹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진이를 향한 노영주와 마이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두 집안의 실타래를 전혀 다른 매듭으로 다시 묶어놓은 것입니다. 마이는 이제 아침마다 이름 모를 은인을 향해 두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은인의 얼굴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앓는 감사의 끝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와 노영주는 이제 같은 비밀을 나눠진 채 나세리의 눈을 피해 조용히 나진이를 지켜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진이가 겹겹이 감춰온 비밀 위로 두 사람의 침묵이 한 겹 더 포개어졌습니다. 오직 나세리만이 이 진실을 홀로 모른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제 딸이 원수의 집안 아이에게 목숨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은밀히 손을 맞잡았다는 것을 나세리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촌을 향한 원한에 여전히 이를 갈고 있는 나세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딸이 그 집 아이와 엮이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던 어머니가 정작 그 아이의 목숨줄이 제 딸이었다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마이는 이제 매일 아침 이름 모를 은인을 향해 두 손을 모으던 그 자리에서 나진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굴 없는 그림자였던 은인이 이제는 또렷한 한 사람이 되어 마이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홀가분함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밀이 새어나갈 틈도 그만큼 늘어나는 법이었습니다. 마이와 노영주는 이제 서로를 지켜보며 그 틈을 하나하나 메워 나가야 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감춰온 비밀 위로 두 사람의 침묵이 든든한 울타리처럼 둘러쳐졌습니다. 홀로 아이를 살려낸 나진이와 그 뒤를 조용히 지키는 두 여자. 이 위태로운 균형은 오직 나세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이 위태로운 비밀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는 그 위태로움을 안고 나진이를 지키는 조용한 파수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움의 자리를 대신한 새로운 이름의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비밀의 봉인이 풀리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나세리는 어떤 얼굴로 이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서촌과 나세리 모녀 사이에 또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미움이 고마움으로 원한이 동맹으로 뒤바뀐 이 조용한 반전의 끝에서 나세리만 모르는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를 불씨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의 속뜻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오르미의 은인이 바로 나진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주가 그 진실을 먼저 손에 쥐었고 감사 문자 한 통이 차승연의 눈에 걸렸습니다. 미움으로만 얽혔던 사람들이 어쩌다 같은 비밀을 나눠지게 되는지 그 마음의 결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선 흐름에서 마이를 가장 크게 바꿔놓은 것은 오르미의 병입니다. 처음에 마이를 떠올려 보면 그 변화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이는 등기부를 떼어 나세리의 집을 재고 상속 지분을 밤새 따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름이 유치원마저 강남 그 동네로 접수하며 무엇 하나 손에 넣지 못해 안달하던 며느리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나진이를 향해 불륜녀의 재산은 법이 지켜주지 않는다며 서슬퍼렇게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마이에게 사람의 값어치는 곧 재산의 크기였습니다. 그런 마이의 세상이 아이의 병 앞에서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소아혈액암이라는 이름 앞에서 지분도 등기부도 한낱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긴 항암과 무균실의 나날을 견디는 동안 마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아이의 숨소리와 기도뿐이었습니다. 마이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말에도 사람의 속내에도 누구보다 밝은 사람입니다. 그 밝은 눈이 이제는 샘이 아니라 아이의 낯빛을 읽는 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베트남 친정 검체까지 모두 맞지 않았을 때 마이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이름이 나진이었습니다. 미워하던 시누이의 피가 제 아이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이는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나진이에게 직접 찾아가 빌어보겠다고 나선 것도 마이였습니다. 차승연이 조금만 시간을 갖자며 만류했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절규한 것이 바로 마이였습니다. 아무도 자신만큼 절실하지 않다는 그 외침에 어미의 다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르미가 무균실에서 고비를 넘긴 뒤로 마이에게는 새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이면 병원 복도에 서서 두 손을 가만히 모으는 일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은인을 향해 매일 고마움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병원 규칙 탓에 기증자의 이름을 알 길이 없어 마이의 고마움은 갈 곳을 잃은 채 마음속에서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마이가 오르미를 살린 은인의 정체를 스스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재던 그 예리함이 이번에는 은인을 찾는 데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도 마다하지 않는 어미의 마음이 마이를 진실 앞으로 곧장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나진이가 오르미에게 내어준 것은 단순한 골수 한 방울이 아닙니다. 나진이는 아빠 차민기의 주치의였던 황 박사를 몰래 찾아가 이 일만은 엄마 나세리가 절대 몰라야 한다고 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금태호와 전정아에게는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알리바이까지 부탁했습니다.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그 사실이 어머니에게 닿지 않도록 겹겹이 감춘 것입니다. 이 결심의 뿌리에는 나진이 자신의 상처가 놓여 있습니다. 나진이는 눈도 못 뜬 신생아 시절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저주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학폭으로 고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야 했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나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아빠 차민기였습니다. 너만 안전하고 살아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던 아빠의 말이 나진이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진이는 오름이에게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부모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도 억울한데 부모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아이를 못 살리는 것은 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감춰야 했던 아이가 이제는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 이름을 감췄습니다. 자신이 그저 살고 싶었던 것처럼 오름이도 그저 살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 나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정아는 서촌 식구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엄마 편을 들라고 네가 배신하면 엄마를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진이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를 떠나 그저 그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차민기에게 마지막 웃음을 준 아이 아빠의 죽음 앞에서 자신과 함께 아무 말도 못했던 아이, 그리고 꼭 자기 같은 그 아이를 나진이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골수를 채취한 뒤 저혈압과 빈혈로 쓰러지려던 순간에도 나진이는 자기 서사를 스스로 선언했습니다. 놀랍다 대단하다는 칭찬은 이제 그만해달라며 자신은 그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선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인 것이 비밀인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어릴 땐 엄마의 욕심 때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음을 이제는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족 제도가 자신에게는 약점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희생이 밝혀지는 순간 나진이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나진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수록 그 흔들림은 더 깊고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와 나진이의 관계만큼 크게 뒤집힌 사이도 드뭅니다. 두 사람은 병원 로비에서 상속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던 사이입니다. 마이는 나진이의 출생을 흠집처럼 후벼 팠고 나진이는 그 모진 말을 담담히 받아냈습니다. 원한과 독설로만 채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병실에서 처음 녹기 시작했습니다. 나진이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만든 과일 음료를 들고 자발적으로 오름이를 찾았습니다. 미울 텐데 왜 왔느냐는 마이에게 나진이는 그건 어른들 얘기고 자신은 오름이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병실에서 꽃과 토끼를 그려 아이를 웃기고 밥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이는 그 진심 앞에서 나진이가 착한 사람인 것 같다며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른들의 원한과 아이의 목숨을 또렷이 갈라낼 줄 아는 나진이의 태도가 마이의 굳은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인이 다름 아닌 나진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이의 충격은 곱절이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사람에게 아이의 목숨을 빚졌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등기부를 손에 쥐고 시누이의 집을 넘보던 그 손으로 마이는 나진이의 아픈 곳을 사정없이 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때 나진이는 그저 담담히 그 말을 받아냈을 뿐이었습니다. 원망을 갚을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마이가 나진이 앞에 무릎을 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콧대 높던 마이가 며느리로서 시누이 앞에 엎드리는 것은 지난날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아이의 목숨 앞에서 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분이니 권리니 하는 것에 매달리던 지난날의 자신이 이 조용한 희생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마이는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사람의 값어치가 지분이나 등기부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을 마이는 아이의 목숨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원한이 고마움으로 뒤바뀐 자리에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관계로 다시 마주 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주의 변화는 조금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영주는 나진이와 황 박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오름이를 살린 익명의 공여자가 바로 나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노영주는 끝내 그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어른들의 연장선으로만 여기고 미워했던 지난날을 노영주는 처음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변화가 노영주의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나옵니다. 몸이 상했을 나진이를 생각해 몸에 좋은 콩물을 따로 챙겨 건네고 잠든 손자 곁에서 너를 살린 그림 누나가 바로 할머니가 미워하던 고모라며 나직이 되냅니다.
나진이를 향한 원한이 애틋함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노영주는 나세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끝내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미움과 회한이 뒤엉킨 사람이 이제는 그 딸에게 손자의 목숨을 빚졌으니 마음이 오죽 복잡하겠습니까? 노영주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떠올리면 이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노영주는 손자를 살리려 원수 나세리의 집에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였고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끝내 거절당했습니다. 갓 태어난 나진이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저주하던 지난 날이 회상으로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원한과 회한이 뒤엉킨 사람이 정작 손자를 살린 것이 그 저주의 대상이던 나진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밀이 홀로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점입니다. 감사 문자 한 통이 이미 차승현의 눈에 걸렸고 노영주는 남의 폰을 왜 보느냐며 애써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비밀이 새어나갈 틈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노영주의 달라진 태도가 곁에 있는 마이의 눈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아끼고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의 낯선 모습이 사람의 속을 잘 읽는 며느리에게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이름만 나와도 정색부터 하던 사람이 도리어 조심스러워한다면 그 어색함 자체가 마이의 의심을 키울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오직 한 사람, 나세리만은 몰라야 한다는 데에 이야기에 팽팽함이 있습니다. 나세리는 서촌을 향한 원한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원한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눈도 못 뜬 신생아였던 나진이에게 노영주가 퍼부은 저주, 나세리가 결혼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저주를 부숴버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나세리는 딸이 서촌과 엮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오름이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그 전화를 받지도 말라며 폭발했고 다시 찾아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출국하기 직전에도 전정아에게 딸을 병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집을 폭발시켜버리겠다는 원한과 딸을 향한 불안이 한데 뒤섞인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세리의 마음 한편에는 딸을 향한 불안이 함께 자리합니다. 딸의 골수 기증 이야기에 그 집이 딸의 골수까지 뺏겠다고 온다며 나를 세우면서도 후유증은 없느냐, 네 몸엔 이상이 없느냐고 묻던 목소리에는 어미의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원한과 모성이 한 사람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정작 제 딸이 원수 집안 아이의 목숨줄이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모릅니다. 나진이가 겹겹이 비밀을 감춘 것도 조력자들이 알리바이를 대준 것도 모두 이 어머니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위태로움은 나세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동안에만 균형이 유지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진이가 홀로 감춰온 비밀 위로 노영주의 침묵이 한 겹 더 포개어졌고 여기에 마이까지 더해진다면 그 균형은 더욱 아슬아슬해집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살얼음판입니다.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 진실이 새어나갈 길도 함께 늘어나는 얄궂은 구도입니다. 앞선 흐름을 모아보면 서촌 여자들의 오랜 판도가 조용히 뒤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영주와 마이는 오래도록 고부라는 이름으로 부딪히던 사이였습니다. 마이는 남의 집 재산을 넘본다며 시어머니의 질책을 들었고 노영주는 며느리의 거짓 눈물을 간파하며 종아리를 거들어 나무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어긋난 골이 깊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나진이의 희생입니다. 노영주는 이미 진실을 알고 홀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는 아이를 살린 은인을 향한 고마움으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오름이가 아프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지분이니 재산이니 하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등기부를 들이밀며 목소리를 높이던 지난날은 아이의 병 앞에서 아득한 예실처럼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진실 앞에 나란히 서게 된다면 오래 어긋났던 관계가 전혀 다른 매듭으로 다시 묶일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병과 그 아이를 살린 한 사람의 희생이 두 여자를 같은 편으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 노영주와 마이가 나셀이 몰래 나진이를 지키는 조용한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를 향하던 날 성경계가 쓰러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결속이 피어나는 흐름입니다. 미움이 저물어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를 거드라며 며느리를 나무라던 시어머니와 거짓 눈물로 그 앞을 무마하던 며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같은 아이를 걱정하고 같은 은인을 지키려는 두 어른만이 남게 됩니다. 다만 이 동맹은 나셀이라는 불씨를 품은 채여서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도 함께 자라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그 집 아이와 엮이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던 어머니가 정작 그 아이의 목숨줄이 제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 파장은 서총과 나셀이 모녀 사이에 또 한 번 큰 폭풍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미움이 고마움으로, 원한이 동맹으로 뒤바뀐 이 조용한 반전의 끝에서 나셀이만 모르는 비밀이 불씨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선 회차는 미움이 어떻게 생명으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원수의 딸이 원수의 손자를 살렸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마이의 모성, 나진이의 익명희생, 노영주의 뒤늦은 마음이 한자리에서 만나면서 서촌의 오랜 판도가 조용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재산과 원한으로만 얽혔던 사람들이 아이의 목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얼굴로 마주 서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나셀이만 모르는 이 비밀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다음 이야기를 천천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감춘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오랜 미움을 녹여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을 재던 마이가 어미의 눈으로 은인을 찾아가고 미워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비밀을 나눠지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나셀이만 모르는 이 위태로운 균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음 회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